네, 2교시 세상의 모든 시선, 세모시 이츠 조교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더 강력해진 트럼프 정부가 내미는 청구서 더미에 전 세계가 아주 폭풍처럼 휩쓸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조만간 방위비 인상 청구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주한 미군의 향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한진희 조교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려점이 있는 건 좀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 1기 때부터 이제 미국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지켜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심지어 이제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도 방위비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요구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강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들을 또 드러내기도 하면서 뭐 이제 부자 나라인 한국이 뭐 안보를 있어서 이제 미국의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든가 또는 지난해 이제 선거 과정에서도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면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를 내고 있을 거다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추후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고 점쳐집니다. 근데 다만 이제 세간에서 사실 음모론처럼 좀 퍼지고 있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어떤 철수라든가 이런 극단의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자체가 이제 대중 견제 장치로서의 어떤 이점이 미국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가 마음을 먹는다라고 해서 완전한 철수가 가능한 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제 국방 수권법을 통해서 이 주한미군 병력을 23,000명 이하로 이제 줄일 수 없다라고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의회의 승인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규정하고 있는 수준까지 주한미군을 또 감축을 시킨다든가 또는 방위비 분담 인상에 대한 압박 또 이제 관세에 대한 압박 등에서 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여러 다방면의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네. 백조교님은요? 네, 트럼프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취임식 날 영상통화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보다 강조를 했었고요. 무한한 신뢰를 보여줬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추가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부터 한미일 공조외교가 탄핵의 이유가 된다라고 적시했던 민주당이나 이런 여러 반미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될 지금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1조의 방위금이 굉장한 낭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세력들도 있는데요. 사실 중국인들이 매년 수탈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규모가 연간 1조가 넘는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자동 결제하고 있었던 것들만 아끼더라도 우리 방위비를 위해서 충분히 이것은 우리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국민들이 차라리 나는 주한미군 주둔비에 내 세금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외에도 사실 우리나라도 저는 정부 효율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잡다한 이권단체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이미 조단이고요. 그런 방만한 재정, 명분만 내세우고 국민 혈세 낭비하는 자금들만 아끼더라도 충분히 우리 외교 안보 정책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미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크스 안보 동맹과 함께 굉장히 여러 가지 안보 협력 같은 것들을 노력을 해왔었는데 지금 북핵 위협이라든지 중국 공산당의 위협 같은 것들이 이미 현실적으로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전초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제 첫 번째 견제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트럼프가 임명한 안보 핵심 인사들은 또 북핵 억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양안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그런 여러 가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한반도 소위가 구성이 되었는데 공화당의 영킴 의원이 한국계인 영킴 의원이 핵심 인사가 되었습니다. 영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동하는 세력이 반미 세력이다, 반미 친중 세력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하는 그런 기고문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취임식에 있어서도 나경원 의원이나 이제 정부 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했기 때문에요.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시지 않더라도 안보 기능 같은 것들은 정상 작동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조교의 설명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주한미군의 미래, 그리고 주한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두 분의 또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누구부터?
누구부터? 네, 한번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네. 트럼프의 그간의 어떤 기조상 뭐 철수는 아니더라도 주한미군의 어떤 감축이라든가 또는 역할의 재조정 측면에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네. 안보 협력 그리고 동맹 어떤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 새로운 좀 질서를 찾아갈 수 있는 양쪽의 이제 윈윈 전략을 좀 세울 필요성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를 위해서 전 개인적으로는 이 전략 중에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에너지 동맹 측면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에너지의 93%가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알래스카 에너지 수입의 길을 우리가 모색을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에너지 안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동시에 이제 경제 안보 기초에 에너지 동맹을 좀 기반으로 좀 깔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또 북극 항로의 개척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알래스카와 그린란드의 어떤 광물, 천연 자원들에 대한 유통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미국,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을 연결짓는 그 항로 개척의 주요 거점이 또 부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 대해서 이제 북극 항로의 어떤 비전을 수립하고 또 협력을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이제 명절 연휴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북극 항로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부산을 또 거점으로 해야 되는 그 비전에 대한 수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와 또 연계되는 지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지 않습니까? 알래스카와 그린란드에 어쨌든 얼음을 뚫고 갈 쇄빙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친환경 쇄빙선이라든가 쇄빙 화물선 그리고 이제 극지용 유도선 등의 제조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또 이제 선박 기술, 특히 선박 원자력에 대한 추진 기술이라든가 항공 운용에 대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기술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함께 이 조선 산업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 이 역시도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큰 틀에서 보면은 통신 데이터 동맹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그 저궤도 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궤도 위성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통신 네트워크의 결합 이런 것이 사실 가장 즉각적인 상생 모델로서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고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또는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하게 이제 거론되는 게 또 무인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무인기의 기술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5, 6세대 통신 네트워크와 미국의 그 저궤도 위성에 대한 결합은 또 필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협력도 필요하고 덧붙여서 이 데이터 센터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전기의 질이라든가 IT 인프라라든가 또는 지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지 않은 우리의 어떤 지리적 특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면 이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이 밖에도 뭐 국부 펀드를 통해서 뭐 전략 기술이나 공동 투자를 함께 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가장 중요한 투자 부분에서도 좀 조금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더 사실 돋보이는 수준의 대미 투자 실적을 레버리지 삼아서 트럼프 행정부의 좀 태도의 변화에 좀 이끌 수 있는 포인트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술, 경제, 안보, 평화를 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충분히 존재하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트럼프 시대에 대해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위기를 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발판으로 만드는 전략을 치밀하게 좀 아주 촘촘하게 좀 짤 필요가 있다. 뭐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조선업 기술 이야기하시니까 흥미로운 것이 이미 윤석열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오쿠스 안보 협력과 함께 우리나라 조선업을 바탕으로 핵잠수함 등의 안보 협력 같은 것들에 대해서 특히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었는데요.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은 지금 작년에 이제 국정원과 감사원에서 밝힌 사실로 국민들께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고위 인사가 사드 안보 기밀과 한미 연합훈련 기밀을 중국 측에 사전 유출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하다 보니 한미 동맹에서 신뢰관계가 많이 금이 갔었던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1기 안보 핵심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기함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끼어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끼려고 한다거나 뭐 A4용지만 보고 읽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박선원 의원 같은 분, 이런 분은 과거에 국가보안법 전과자일 뿐만 아니라 공산화 통일과 사회주의 체제 전복 그리고 김일성을 숭상하는 그런 종북단체 출신인데요. 민주당에 이미 이런 인물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위협적이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오늘 또 박선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을 받게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의 주요 인사들은 이런 발언을 통해서 그런 크게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이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구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또 하나의 굴종적인 모습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해체해버렸던 대한민국 방첩 기능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군 기무사를 해체하면서 사실상 중공에서 부역하고 있는 여러 간첩들을 잡지 못하게 여러 국가 인프라를 마비시키기도 했었는데요. 또 박선원 같은 분은 그때 당시에 국정원 제1차장으로서 사실 안보기밀 유출의 핵심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외교안보 정책은 자유진영 우방국들을 지키기 위한 방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진영의 우방국들인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도 이미 중국 공산당의 정부 정책 간섭 그리고 또 내정 간섭, 선거 개입, 부정선거 정황들이 실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진영 우방국들 사이에서 핵심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점도 확실히 해야 할 측면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거부하고 있는 간첩법 개정도 즉시 추진해야 되겠다.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